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빛납니다. OECD 회원국들을 조사해봤습니다. 30년간 분석한 결과인데요. 집값 상승률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출산율은 0.07명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집값 상승이 출산율을 낮추는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연애와 결혼과 출산, 3포 세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올해는 좀 3포 세대 이런 부정적인 단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동산 흐름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또 도움을 드리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424-8393번 열어뒀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부동산 고민 저희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기 드시고요.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리얼페이스의 유선영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참 대한민국 참 어렵다 하잖아요. 네. 근데 청년들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가끔 이제 요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젊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세상에 좀 도전해야 하고 뛰어들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좀 이제 너무 안정적인 삶의 방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들이 만들어가는 것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변의 상황을 가지고 거기에 빗대어서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기보다는 좀 이런 여건들을 좀 뚫고 나가는 그런 도전과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도전하는 정신으로 이렇게 좀 한 번 더 공부하면서 노력하면서 들어간다면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벌써 지금 1월 4일이에요. 네. 많이 이제 사람들이 1월 1일 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벌써 4일이나 지났는데 그러게요. 어떠세요? 사실 저는 네. 이제 해가 바뀌어가는 거를 느끼지 못할 만큼 좀 바쁜 어떤 해를 전환하는 시기에 바빴었는데요. 네. 이제 해가 지나가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금 하루하루,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또 다시 마음을 고추 세워서 이렇게 잡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하루가 쌓여서 365일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대응하신다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잘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갑자기 이렇게 마치 이렇게 희망적인 강의를 해주는 그렇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상담 이런 좋은 기분 이어가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서울전화 023424-8393번 열려 있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문자 또 상담 저희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연결된 거예요? 네,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궁금한 건 전 서울보다는 수원 쪽에 있는 네. 그 화서동 블루밍 푸른 숲 아파트 쪽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 25평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네. 여기 제가 매수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그럼 지금 수원에 살고 계세요? 네, 그쪽에 살고 있어요. 수원에 살고 계시고 실거주 네. 목적으로 지금 보시는 거고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첫 번째는 수원이네요. 수원으로 네. 한번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원에 거주하시면서 어떻게 이 아파트를 보시게 되셨어요? 제가 그쪽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 화서동 쪽이 더 살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관심이 네네. 많이 가더라고요. 네, 지금 이거 몇 평 얼마에 보셨어요? 거기는 25평이고요. 네. 한 지금 3억 정도인 것 같아요. 3억 정도의 지금 매매가 보셨단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거기 네네.
그 정도 가격에 사도 네. 괜찮은 건지. 네네. 네.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면 네. 매수하셔도 무방합니다.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좀 네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지금 이제 지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그 보신 화서 블루밍 프른숲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에요. 2009년인가 이제 여기 지어진 아파트잖아요. 아, 네. 네, 2009년인가요? 여기 정보가 지금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지금 한 연식이 네네. 10년이 채 되지 않은 아파트고요. 이제 흔히 네. 말하는 좀 이제 새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보시면은 그 1호선 화서역하고도 뭐 거리가 그 도보로 이용하기 좀 부담스러운 거리지만 이제 뭐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면 굉장히 접근하기 네. 좋고 제가 알기로는 이 안으로 마을버스가 또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언덕이다 안으로요? 보니까 네네. 여기가 좀 지대가 언덕이다 네. 보니까 이렇게 네. 좀 그 거주민들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좀 네. 운영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좀 더 네. 주거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네. 일단 여기 숙지산이 앞에 있고 또 이 앞으로는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제 네. 굉장히 지형적으로 보면은 우리 많이 좋아하는 우리 도로를 약간 이렇게 물이라고 보통은 이제 도로를 물로 보거든요. 네, 요즘에는 네. 그래서 굉장히 지형적으로 봐도 굉장히 괜찮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단지 아파트잖아요. 네. 대단지 아파트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주거하시기에 되게 편리하고 주거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20평대를 갖다가 3억에 보셨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3억 저- 초반인 것 같아요. 3억 초반이면 제가 볼 때 조금 비싸고요. 네. 지금 3억도 가격이 요즘 최근에 많이 올라온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이제 주거 환경 좋고 또 학교도 이렇게 바로 초등학교도 바로 이 도로만 건너면 위치해 있는 그런 어떤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인데 비해서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최근에 매수세가 많이 좀 들어온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세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한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20평대를 보셨으면 좀 여유 자금이 좀 이 정도 예산이만 딱 되시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거보다는 네. 좀 평수를 조금 높여서 30평대를 매수하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거주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대부분이 거주하신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내 시세가 좀 더 그래도 올라줬으면 어떤 다른 두 마리 토끼를. 가격보다는 네. 조금 더 올라가는 가격대의 흐름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체적인 이제 이쪽 인근의 어떤 수요도 수요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0평대가 지금 3억이고 그 30평대 같은 경우가 지금 3억 중반인데요. 이 앞서서 뭘 봐야 되냐면 전세가를 보셔야 되는데 전세가가 20평대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중반이에요. 네네. 근데 30평대 같은 경우는 3억에서 3억 초반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갭 차이가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투자로 들어가신다고 하면 한마디로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죠. 가격은 여기 더 비싸지만. 네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20평대 아파트가 이제 꾸준히 계속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시세를 놓고 봤을 때 20평대를 살 거면 20평대를 사는 차라리 30평대 전세로 가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20평대를 갖다 살려 보니까 30평대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 차라리 30평대 사야겠어 하면서 이제 수요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전 이렇게 보고요. 이제 어떤 실수 목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가격적으로 이제 무리 없으실 것 같고 향후에도 어떤 그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인 어떤 시세 흐름을 보여줄 것이지만 20평대를 보시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시려면 한 30평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너무 길게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런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어쨌든 향후에 내가 시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게 하시면서 조금씩 그 시세 차이를 거두면서 자산을 불려가는 방식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깔고 있는 집을 가지고 조금씩 그래도 좀 좋은 성과를 거둬가면서 이렇게 어떤 투자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다면 향후에 이제 계속 꾸준하게 시세 체크하시면서 내 지금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계속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그냥 안전하게 거주하시면서 보시면서 꾸준히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한 2, 3년 후에 어느 시세 흐름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같은 여성으로 보기 너무 멋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진짜 애청자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이신가 봐요. 부럽습니다. 네, 지금 수원 화서동에 있는 블루밍 푸른숲이죠. 네, 블루밍 푸른숲 아파트 지금 살펴봤는데요. 20평대를 매수를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30평대를 매수하시는 게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왜 과거에는 배산 임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네, 아까 네. 잠깐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네. 뒤에 산이 있고 그렇죠. 앞에 도로가 있는 걸 앞에 선호하나요? 이제 물이 이제 보통 옛날에는 네. 우리가 앞에 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는 그런 지형들을 배산임수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그런 땅들, 저희가 비록 이제 부동산의 어떤 시세라든지 어떤 입지 여건을 가지고 체크하지만 과거에 우리 이제 선조들이 어떤 네. 평가했던 땅에 대한 어떤 잣대 기준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좋은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 단어 중에 하나가 배산임수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네네. 대표적인 지역이 제가 볼 때 용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네요. 그런 네.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네.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응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는 양주시 삼성동에 네. 양주 자이 아파트 32평을 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월세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요거에 대해서 매도 시기,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양주시에 위치한 자이 아파트를 지금 월세를 주고 계신 시청자분인데요.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늘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양주자이 아파트는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005년도에 최초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 분양을 받으신 거고요. 아, 예. 분양을 받으셔서 지금 그럼 보유하신 지는 한 몇 년 좀 되셨고. 11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지금 월세를 지금 받고 계시다고요? 거주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순수하게 갖고 계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요즘 최근 시세가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가요? 최근 시세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약 한 2억 1천에서 2억 2천 사이 정도 같습니다. 네, 그 정도 흘러가고 있고요. 자, 이거 지금 앞으로 더 보유를 할지 아니면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할지 고민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답변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는요, 지금 제가 지도를 찾았는데 혹시 이거 몇 단지인가요? 여기 단지가 5단지입니다. 네? 5단지. 5단지. 네. 네네. 여기 지금 이제 여기이신 것 같은데 지금 맞습니다. 예. 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양주 쪽에 있는 어떤 지역들의 아파트가 최근에는 시세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신규 아파트가 별로 없고 공급이 없다 보니까 꾸준하게 전세 수요가 이제 들어오면서 가격적으로 이제 전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밀려서 매매가가 지금 좀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가격이 올라왔잖아요. 예, 예. 네네. 근데 지금 어차피 월세 받고 계셔서 시세 차익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따져보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예, 향후 이제 전망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양주는 좀 이렇게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왜냐하면 이제 양주라는 지역 자체가 서울에서의 수도권에서도 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양주 신도시를요. 이제 이기 신도시는 저 위쪽에 있고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갖고 있는 아파트는 이쪽에 있는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파트는 더 오래 가져가시는 거는 절 찬성드리지는 않아요. 이제 이 양주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세 수요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자리였으면 참 이제 좋을 텐데 생각보다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근래 인근에 있는 어떤 주거 수요들이 계속 옮겨가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여기 옥정 신도시 있잖아요. 예, 예. 여기가 지금 입주를 지금 시작했잖아요. 프로지오인가요? 옥정 프로지오가 지금 아마 연말부터 해서 입주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대단지로 들어오는 이제 민간 분양으로 들어오는 첫 단지이고 대단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에 시세가 전세 시세가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제 20평대가 새로 들어가는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20평대 지금 시세가 2억 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전세가 1억 뭐 중반에서 막 후반 뭐 초반 중반 막 후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큼 이제 급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지금 들어오시기는 안 되고 분양은 받았는데 들어올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전세를 빨리 여기를 이제 세입자를 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우리 지금 아파트에서 우리 그 시청자님 갖고 있는 아파트에서 여기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4, 5km면 도달하거든요. 양주 옥정 신도시까지. 그러면 한 10분 거리면은 바로 들어가는 지역 내에 지금 전세로 물론 20평대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그 물건은 지금 한 30평대인 것 같은데 아까 시세 보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새 아파트고 새 아파트 요즘 얼마나 구조가 잘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어떤 느낌으로 상으로는 평수에 대한 그런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평대인데 지금 전세로 들어가면 1억 중반에서 그 밑으로까지도 일단 거주하실 수 있는 집들이 여기 엄청 많은 세대가 나오다 보니 제가 볼 때 지금 한동안 시세가 좀 많이 올라왔었다가 전세가가 지금 흐름이 이렇게 횡보하면서 약간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흐름이 좀 저는 좀 갈 것 같거든요. 그러고 이제 물론 월세로 받고 계시지만 월세 수요 마찬가지예요. 결국 임차 수요니까요. 이제 일로 들어올 분들이 시세 보고 일로 들어가 버린다면은 이제 여기에 어떤 투자성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분양 받으셔서 오래 가지고 계셨지만 제가 앞으로 볼 때 여기가 계속 좋은 성과를 내기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너무 가격적으로나 지금 크게 갭 차이가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물론 새 아파트고 그리고 이제 평수는 작지만 어떤 그런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수요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거 너무 길게는 보유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옮겨가는 분위기 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양주 자이 아파트 지금 한 11년째 보유하신 시청자 분이셨는데요. 지금 근처에 경쟁 상대가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거기에다가 가격적으로도 좀 더 이제 옥정이었죠. 네, 옥정 지구가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상담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어요. 아, 네. 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저희 장지동에 있는 송파 파인타운 아파트인데요. 네. 지금 보유 중인데 향후 전망을 알고 싶어서요. 매도 여부분이. 지금 뭐 거기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 네. 투자 목적으로 월세 보유하고 내놓거든요. 계신 거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보면 참 송파 쪽에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송파 파인타운 그 몇 단지 지금 가지고 계세요? 네, 2단지요. 2단지요? 예. 네. 이거 언제부터 갖고 계신 건가요? 8년 전이니까 입주 때부터요. 아, 그러셨구나. 입주 때부터 갖고 계셨고. 여기 지금 2단지는 제가 지도를 찾았고요. 자, 거주는 안 하시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 계속 갖고 계셨던 건가요? 예, 예. 아, 그러셨어요? 자, 여기 좀 볼게요. 지도는 제가 펼쳤고요.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투자로 접근한다면 이제 뭐 실수요도 물론 그런 부분을 감안은 해야겠지만 어떤 투자로 접근하실 때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수급이라는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아파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풀어가셔야 할 것 같고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는 굉장히 거주 여건은 주거 여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만족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문정 일대가 요즘 굉장히 한마디로 엄청난 변화에 지금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으로 여기 이제 뭐 법조단지도 들어오고 동남권 유통단지도 들어오고 또 저쪽 가라면 농수산,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도 막 진행이 되고 수호 역세권 개발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인근이 막 이제 굉장히 막 큰 변화를 하고 있고요. 워낙이나 가뜩이나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송파에 또 이제 조금 저평가돼 있던 지역들이 이렇게 싹 바뀌면서 그동안 사실 일쪽 인근의 시세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어떤 분위기는 분명히 읽혀지는 상황이고요. 우리 아파트 지금 2단지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도 굉장히 주거 환경은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조용하고 일단 조용하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주하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시세가 좀 올라오다가 제가 볼 때 좀 주춤한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지금 얼마에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시세가? 6억
5천, 2만 아니 그러니까 7억은 안 된 것 같아요. 7억은 안 되고, 네, 6억 네. 지금 한 초반에서 중반 왔다 갔다 이렇게. 중반, 예, 중반 이후로. 네, 중반 정도에서, 그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뭐가 문제냐면은요, 바로 옆에 이 위례가 문제예요, 위례가. 지금 여기가 그 장지동으로 들어가잖아요, 지역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시세가 보면 송파가 한번 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여름 좀 지나면서 전세가가 뭐 역정세난이 난다 하면서 한번 들썩하면서 한번 전세 시세가 이렇게 훅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가 지금 다 회복은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근데 이제 장지동은 제가 볼 때 이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왜냐하면 바로 인근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위례 신도시가 있고 여기가 입주를 좀 시작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위례 신도시는 여기 솔직히 파란타임보다는 훨씬 더 주거 환경은 좋지 않아요. 교통 여건도 나쁘고, 그리고 이제 아직 단지 주변으로 해서 어떤 생활 인프라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면 나오려면 차로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로 봤을 때 여기가 훨씬 더 저렴한 전세가로 해서 훨씬 더 저렴하다기보다는 새 아파트라는 어떤 메리트 때문에 여기 들어가실 분들이 이쪽으로 흡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갖고 계시는 분들, 지금 투자로 갖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어떤 우리가 전세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전세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실수요를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여기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실수요를 말하는 것이, 수요를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전세 시세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게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우리가 그래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거주를 하시는 분이든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월세를 내고 계신, 월세로 임대를 주고 계신 분이더라도 이게 바로 여기에 이제 어떤 제대로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를 보는 건데, 전세 시세가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한번 덜컹 한 다음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질 않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걸 갖다가 더 이제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 향후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 것 같은데요. 투자로 가져가실 거잖아요, 어차피. 그 일대 좋은 이제 뭐 입주단지들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 바로 붙어 있는 단지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경쟁에 아주 썩 좋은 여건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지하철역 접근성도 얘가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좋지만 이제 투자로 가신다면 거주가 아니라 저는 너무 길게 보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쪽 일대는 여기 아니더라도 사실 좋은 투자처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은 너무 공실이 많아서 그렇지만 좀 작은 금액으로 해서 이쪽 일대 호재들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만한 지역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말고 이제는 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들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송파구 장지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문의해 주셨어요.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데요. 기존에 들어오던 수요가 지금 바로 옆에 위례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례 신도시로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고요. 다른 투자처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간이 돈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1:1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1 부동산 무료 상담입니다. 전화 예약 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2-3424-8393번으로 사전에 예약 주신 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선착순으로 10분만 받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코오롱타워 7층 리얼피에셋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도 이어지고 또 1:1 지금 상담 이야기도 해드렸는데요. 투자자들이요, 이사님. 네.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큰 실수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좀 뒷북을 치시는 거죠. 한 발 늦게 계속 네.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박자 타이밍이 계속 늦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다시 말하면 심리 싸움에서 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 부동산은 심리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부동산의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이렇게 투자에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이제 오늘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뭐 올해 부동산 전망, 뭐 부동산 뭐 불패 신화가 무너지느냐 어쩌냐 이런 기사들이 제목들이 막 굉장히 현란한 제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지금 들어가도 될까?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시장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걱정은 하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갈 때 같이 거기 가야 되나 하고 막 고민하시다가 뒤늦게 따라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막 나갈 때 그래도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도 돼 말아야 돼? 막 갈등만 하시다가 뒤늦게 안 되겠어. 나도 그만 이제 나야겠어. 이런 식으로 항상 뒤늦게 따라가시다 보니까 항상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잡으시고 또 빠진 후에 이제 파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타이밍이 안 맞는 그런 투자들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의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과 판단, 잣대를 갖고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너무 이제 주변에 뭐 언론의 어떤 그런 좀 화려한 그 좀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현혹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좀 굉장히 묵직한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막 조바심을 내면서 그때그때 대응하시려고 하면 늘 언제나 항상 내가 투자를 해놓고도 걱정이 되고 또 파셔도 걱정이 되고 내가 괜히 팔았나? 이걸 좀 더 갖고 있어야 될 거 그랬나? 늘 후회 연속이 되시는 그런 투자가 됩니다. 그럼 결코 투자에 성공하실 수가 없고요. 그런 투자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실패에 대한 어떤 기억들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시세 흐름과는 약간 엇박자로 가실 때 사실 성공의 더 그 승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 할 때 그러면 이때 들어가면 내가 저점에서 잡을 수 있겠구나. 좋다 할 때 좀 더 올라가면 이제는 분위기가 더 끝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다른 타이밍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남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방향으로 같이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뒤쪽을 보시고 그 다른 면을 보셔야지만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가시는 좀 뚝심 가지고 좀 이렇게 대응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좋은 면도 있으면 나쁜 면도 있는 거고요.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미나 안내 한번 이야기해 드려봤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서울 전화 02-3424-8393번 열어뒀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도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부동산 고민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연결되셨고요. 어떤 고민이신가요? 그 의왕시요. 네, 그 포일동의 하인라레 아파트인데요. 네, 거기 지금 제가 산 지 한 6년 되고 그래서 훨씬 오래됐는데 네. 단지가 하나인데 그 옆에 아파트는 많아요. 네, 큰 단지들이 많은데 네, 그 지금 한 6년 사는데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팔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보유를 하고 제가 지금 그 의왕시 백운밸리 헬링턴 플레이스 그 2019년 2월달에 입주거든요. 예. 거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네. 2년 뒤면 그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팔고 들어가야 할 것인가 지금 궁금해서 한번 네. 상담을 해봅니다. 네, 지금 실거주하시는 포일동의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단지가 하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2019년에 지금 입주를 앞두고 계신데 그 사이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신 거죠? 예. 네, 이사님이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쨌든 그 새로운 이제 신규 아파트로 2019년에 이제 입주할 계획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거주하시는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요, 여기 편안하게 갖고 계시다가 갈아타게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다가요? 네네. 제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그래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갑자기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자, 우리 아파트 지금 약간 고민하시는 이유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파트가 뭐 한 300세대가 좀 안 되는 되게 소규모 아파트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게 소규모 주변에 아파트는 많아요. 그 단지가. 그렇죠. 소규모 아파트고 지금 보면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단지는 주변에 많지만 얘는 하나의 아파트고 또 아파트 연식도 지금 좀 오래됐죠. 23년 뭐 90 몇 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니까 그죠? 한 20년은 넘어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연식도 좀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평촌에 붙어 있는 지역인데 평촌은 또 아닌 포일동이고요.
이런 좀 특수한 길 건너서 평촌이요. 바로 길 건너면 평촌이죠. 여기 건너가면. 예.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략 뭐 지도가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까지는 아마 그 의왕시고 이쪽은 이제 안양시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예. 굉장히 지역적으로 그런 경계선에 있고 특수한 어떤 그 지역적인 입지적인 장점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아파트고 또 되게 작은 단지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희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대단지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사실 드리거든요. 이제 소규모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뭐 재건축을 하든 뭘 하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은 나홀로 아파트는 추천을 많이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그 오래된 아파트고 나홀로 아파트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은 좀 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인근의 시세 제가 알기로는 이 인근의 다른 아파트들이 다 이제 뭐 거의 한 4억 선 가까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지금 얘가 시세가 얼마인가요? 3억 5천에서 6천 정도. 3억 5천. 33평이요. 33평형이 3억 5천에서 5천 선, 3억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예. 3억 중반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4억 선 넘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아파트가 이 가격만 가지고 말할 건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럼 좋은가?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록 혼자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인근에 보면은 뭐 이 아파트 단지가 여기랑 같이 있는 아파트인지 저기랑 있는 아파트 단지인지 그냥 단지가 쭉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단지처럼 느껴지는 약간 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는 않은 거예요. 주변에 친구가 많아서. 작은 단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이렇다 보니까 외롭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대단지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교도 있고요, 주변에. 학교도 있고 또 여기 이제 하객천인가요? 하객천도 흐르고 그래서 이제 산책하기에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의왕시로 들어가 있지만 바로 넘어가면 평촌이기 때문에 어떤 평촌의 생활권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근접해 있는 어떤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주하기는 좋은 거예요.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란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떡하죠? 들어오죠.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전세 시세 혹시 아세요? 현재 3억 3천 정도 돼요. 그죠? 3억 3천. 3억에서 하면 3억 초반에서 흘러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려면 한 2천, 3천이면 뭐 2천에서 2,500 뭐 이 정도면 매수가 가능한 아파트가 된 거예요. 갭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거죠. 실수요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자, 그러면 이제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사도 되나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얘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좋아, 지금은 갭이 가까우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계속 오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또 답을 내지 않고 그냥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주거여건 좋고 좋지만 또 하나의 이제 이 아파트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요. 이제 여기 좀 지도를 넓혀보면은 바로 이제 과천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죠? 과천이 이제 지금 계속 이주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또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 이주 수요들이 갈 곳이 여기 거주하시던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서울로 들어가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그 가격적인 면에서 차이 때문에 서울로 들어가시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거 여건 편하고 어떻게 지하철도 접근성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기 나쁘지 않은 지역들 찾아서 이쪽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중에 가격이 싸. 일대 여기 다 4억대인데 여기는 3억대네. 전세가가 3억 초반이면 거주할 수 있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집을 찾아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실수요자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 계속 전세가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매매가는 그래서 계속 그 받쳐주는 시세에 지지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일대 다른 그 아파트들이 지금 뭐 전세가도 한 3억 후반에서 제가 알기로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뭐 2000년대 들어선 아파트들. 거기 비하면 훨씬 더 그 어떤 전세가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것인데요. 단지 이제 그 체크할 건 있어요. 여기 인근에 이제 특히나 이쪽에 그 평촌 쪽은 뭐 워낙 가격이 이제 학군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환경이 좋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좋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고 이쪽 일대에서도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다 시세가 한 4억은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지금 3억 중반이잖아요. 이게 4억까지는 가기는 제가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4억 선이 4억이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4억 가기 전에 얘가 이제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꾸준히 올라오다가 4억대 되면 다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비슷하니까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4억 전에 저항선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3억 후반에서 안정적으로 3억 후반에서 왔다 갔다 시세가 움직인다 싶을 때는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그 시청자님이 입주하시는 2019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갈아타기 하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매도하시면 딱 타이밍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혹시라도 그 전에 시세가 먼저 올라왔다 이러면 한번 전화 주셔서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그때 다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마침 타이밍이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그렇죠. 뭐 목표가액 정해주셨는데 3억 후반대 정도 네, 네. 되는데 또 그 시점이 마침 또 시청자분께서 입주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시다가요. 새 아파트에 기분 좋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한번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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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이신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12년 됐는데, 네. 뭐 향후 방향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 네. 예. 어떤 아파트일까요? 강동구 명일동이고요. 네, 주공 조금만 구단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동구 명일동 네. 주공 구단지요. 주공 구단지고요. 지금 네. 살고 계신데 한 12년 됐는데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사님이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아파트를 12년 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그때 혹시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뭐 주거 이제 뭐 자녀분을 키우시기 좋아서 가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어떤 저렴한 금액 때문에. 결혼해서 처음 산 집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러면 그때 사실 때부터 약간 재건축을 좀 기대를 하신 건가요? 예. 아, 그러셨어요. 근데 리모델링 말이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리모델링 말은 들어가 버리고. 그 말이 들어가 버렸죠. 리모델링이. 리모델링 될 수 없는 이유 알고 계세요, 혹시? 여기가 제 지도 보면 설명 드려볼게요. 예. 우리 아파트가 이제 명일 주공 구단지인데 이제 고덕 주공 구단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아파트가 좀 특이해요. 이제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 치고는 이제 여기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집 모양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탑상형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가 지금 주상복합에서 많이 보는 그런 형태의 아파트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서 리모델링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 구조가 까다롭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그때 이제 얘기 나왔다가 다시 도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 거는 이거를 더 가져갈지 말지인가요? 네. 지금 혹시 자녀분이 학교를 다니세요? 네. 초등학생. 아, 초등학생이에요? 예.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주하시기엔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학교도 좋은 학교들이 여기 많이 있고요. 여기 인근에 보면은 지금 뭐 대명 초등학교도 그렇고 명원 초등학교도 그렇고 나름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교고요. 또 뭐 여기 한영고등학교는 말 하나 많아도 좋아하시는 학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대 어떤 그 교육 그 여건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송파 옆에 강동이지만 이제는 거의 우리 그 강남 4구라고 해서 강동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강동구에 대한 평가가 괜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쪽이 일대의 주거 여건이 좋고 한번 이쪽에 거주하시기 시작하면 나오기 싫어하시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강동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에 있는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 거주를 계속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한 10년 더 거주하셔도 괜찮으세요? 예, 상관없는데. 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면은 어차피 거주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으시면 저는 좀 더 그냥 거주하시면서 편안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보유 의견 드릴게요.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덕 주공이 지금 이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덕 주공 중에서 뭐 1, 2, 3, 4 막 단지들 중에서 얘가 유일하게 좀 중충이고 좀 중밀도의 어떤 그 아파트잖아요.
단지 수는 뭐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지만 이제 어떤 그 전에 있던 저층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좀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는 걱정들도 많이 사실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용적률이 한 180%가 넘어가니까 그렇게 나쁜 180% 조금 180% 정도 나오니까 나쁜 용적률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 잘 아시는 그 삼익그린 1차가 그 중층이잖아요. 중층 재건축인데 지금 이번에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여건들을 봤을 때 여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단지 시간은 좀 걸려요. 시간은 걸릴 거예요. 시간은 걸리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용적률이라든가 그리고 좋은 장점이 또 무엇이 있냐면 여기는 단지가 평수가 다 30평대로 다 비슷비슷하고 대지 지분이 다 동일하잖아요. 대지 지분이 전 평형에 다 동일한 아주 특이한 그런 그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갖다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빨리빨리 속도를 내는데 사실은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속도전이거든요. 근데 속도 내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요즘 어떤 그 부동산 상황 봤을 때 그 재건축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한참 뜨겁게 달아올랐던 분위기들이 좀 이렇게 가라앉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팔아버리면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늦게 항상 대응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데 굳이 제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좋은 어떤 입지적인 장점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또 좋은 소재가 있어요. 보면 이제 이 일대 지금 다 아파트들이 낡았죠. 여기 다 아파트들이 낡은 아파트들이긴 한데 여기 1차는 지금 재건축 들어갔고 2차도 이제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일대에 비해서 얘가 시세가 좀 빠지는 이유는 역하구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5호선에서.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좋은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저기 9호선. 9호선이 들어오잖아요. 9호선이 이제 여기 한영중고 이제 그 한영외고 앞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어떤 분은 여기 들어온다고 어떤 분은 여기 들어온다고 막 의견이 갈리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우리 아파트하고는 굉장히 위치가 좋잖아요. 그죠? 거의 역세권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5호선도 굉장히 좋은 그 지하철 노선이긴 한데 5호선의 단점이 뭔가요? 이제 바로 강남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많이 갈아타야 되잖아요. 강남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하철 노선이거든요. 서울 중심부로는 들어가기 한 번에 들어가지만. 근데 이제 9호선 어떻습니까? 9호선은 우리가 황금 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는 노선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강남으로 바로 가는 노선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이쪽에 있는 단지보다 여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녹지 환경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나쁘지 않고요. 이제 단지가 이제 대단지로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큰 금액 그 추가 분담금 드리지 않고 좋은 호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대응하셔도 되고요. 단기로 대응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이제 어떤 투자적인 입장인데 어차피 지금 자녀도 초등학생이시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주변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 보내시면서 대응하시고 나서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또 한번 매도 타이밍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매도 시점은 좀 더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한번 고민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매도 타이밍은 아닙니다. 지금 하시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좀 더 보유하시고요. 지금 5억 상대적으로 이 일대 다른 어떤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뭐 5억 중반 정도 선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여기가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실 필요 없이 좀 더 보유하시다가 향후에 시점을 다시 한번 체크받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명일동의 명일 주공 9단지였죠. 네, 지금 이 아파트 매도 시점 물어보셨는데요. 학군도 괜찮고요.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학군도 괜찮고 또 주변의 환경도 괜찮고요. 또 호재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9호선까지 들어오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도 타이밍 좀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저는 평창동에 투룸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좀 더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나 좀 고민돼서요.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아, 3년 정도 지금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데 앞으로 좀 네.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떨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로 평창동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 네, 평창동에 투룸을 갖고 계시다고요?
네. 여기 작은 빌라들이 많지 않아서 뭐 어디 쪽인지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집어는 조금 그렇고 네네. 저기 박물관 있는 쪽이 화정관. 아, 화정박물관이 요 일대 어디 근처에 있는 이제 빌라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지금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동안. 네, 조금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오르긴 오르는데 이렇게 더디게 올라가는 아마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당장 이걸 매도하셔서 자금을 뭐 이제 어떤 가용 자금이 필요하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어차피 매수하신 것이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울의 중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외진 지역 같이 느껴지는 지역이고요. 외졌다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동네죠. 네. 이제 평창동 하면 우리가 흔히 교통이. 네. 그렇죠. 부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촌. 부촌 여기 이제 이쪽 일대에 굉장히 이제 높은 어느 정도 좀 부자 동네라고 하는 그런 단독주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촌에 지금 투룸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제 지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볼 때 뭐 단기적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전망, 미래의 가치를 기대를 하면서 투자하시는 그런 투자들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여기는 어떤 미래 가치를 놓고 볼 때 그걸 놓고 보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산도 지역이 왜 일단 지금은요 굉장히 이제 녹지가 아주 푸르른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중심의 종로에 있지 않은 듯한 그런 어떤 지역적인 색깔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지역이 지금도 부촌이고요. 어떤 지역적인 어떤 특성과 특수한 어떤 자기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많이 바뀔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많이 보시면 요즘 좀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 무슨 길 해서 많이들 이렇게 도로들을 칭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사실 지하철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제가 지도에서 지금 지하철 여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기서 지금 찾아지기가 없네요. 저쪽 지금 3호선 라인 저 아래를 보이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뭐 경리단길이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요. 바로 지하철에서 바로 들어오는 지역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다 도보로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시각이 바뀌어가면서 과거에는 어떤 교통 접근성을 굉장히 많이 따졌다면 이제는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좀 색깔을 갖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일 뿐더러 지금 여기에 호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세검정 초등학교 있는 이쪽으로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신분당선 서북부선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대가 여기가 굉장한 이제 어떤 교통 여건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좀 꾀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어떤 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투자가 나중에는 굉장히 다르게 빛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어떤 물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급하게 이거를 매도하셔야 되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좀 보유하시면서 어떤 부동산의 흐름 변해가는 흐름을 좀 이렇게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한 7년 정도 넘게. 저는 한 5년 이상이 한 10년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투룸 빌라 보유하신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참 이게 아파트나 뭐 주택마다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과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은 다 다를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이렇게 대응하신다면 잘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창동의 다세대 주택 문의해 주신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1시간 동안 이렇게 상담 한번 이어가 봤는데요. 요즘 많이 상담 오시나요? 1대1 상담은 어떠세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셔서 얘기 들으시고 가셔서 결단하시고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좀 유익한 말씀 많이 나눴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